오늘 스테미 시스템 너츠 앤 볼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츠 앤 볼츠는 우리 스테미 월드베스트의 킨 로얄 시스템입니다. 킨 로얄 시스템에는 세 가지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대표적인 텐코아와 그리고 BST 그리고 너츠 앤 볼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코아는 내 개인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1인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나를 준비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BST와 너츠 앤 볼츠는 how to에 관한 겁니다. BST는 비즈니스 스타트 트레이닝에 내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초 트레이닝에 관한 거고요. 너츠 앤 볼츠는 나의 개인 성장에 관한 건데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너츠앤볼츠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츠앤볼츠란 잘 결합된 나사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츠가 있고 볼츠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것이 맞지 않겠죠. 돌아가질 않겠죠. 그래서 이 잘 결합된 나사 모양의 그 모양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츠앤볼츠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크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꼭 알고 지속적으로 익혀야 될 12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시스템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을 잘 학습하신다라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성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것이 너츠 앤 볼츠다. 그래서 하우에 관한 내용이라고 인지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츠 앤 볼츠 1주차가 4주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주차가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2주차가요. 명단 작성, 그리고 만남과 초대, 그리고 사업 설명 이렇게 세 단락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3주차는요, 지속적 지원과 사업 키우기, 그리고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에 대해서 할 거고요. 마지막 주는 네트워크 균형과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4주차 과정만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숙지하신다라면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 설명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겪어야 될 것들 또 그리고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사업 시작하기입니다. 사업 시작하기.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하겠죠. 꿈이죠.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 꿈이 누구나 꿈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꿈을 꾸면 좀 철이 없다. 왜 저렇게 철이 없나?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학습이 되었죠. 꿈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꿈을 어디 가서 말한다라는 것이 좀 나쁘끄럽고,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하죠. 학습이 되어져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그건 안 돼. 그런 건 하지 마.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꿈을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가시화하고 꿈을 목록화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머리에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사업 시작할 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다. 그것이 꿈이다. 두 번째는요, 확신이죠. 회사와 제품과 시스템에 확신이 없으면 또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멘토에 대한 스폰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꿈만 가지고는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꿈을 설정을 했으면,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을 깊게 믿으면요, 그것이 확신이 돼요. 그 확신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신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확신,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셨나요?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꿈 설정하셨고 확신 가지셨고 그리고 나면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은 그냥 나 이거 그냥 한번 해볼게. 이게 결단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해보는 거죠. 결단이란 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 어, 내 누구보다도 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라는 명확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어떤 명분보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보다도 내 큰 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 결단은 정말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이제 내가 그 결단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단을 했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겠죠. give and take죠. 변화와 대가가 필요하다.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하겠다라는, 내가 기존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저는 기브앤테이크에서 먼저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건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사람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공은 그런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보는 거, 또 정말 잡다한 것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급한 것만 하고 살았고, 또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그냥저냥 써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내 자신이 변화해 보는 거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고, 내가 이 사업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자세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비즈니스로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라면, 변화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기브 앤 테이크. 그리고 그렇다라면 또 그러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준비가 필요하죠. 나의 사업으로서의 준비.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내가 갖춰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럼 자, 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꿈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꿈을 구체화시켜라. 꿈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두루뭉실하면요, 그 꿈이 안 돼요. 꿈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목표하는 성분이 같죠. 그래서 꿈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꿈을 두루뭉실하고 그냥 꿈이 너무 허황돼 버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꿈의 단계는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시각화를 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드림보드를 만들어 봐서 그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데다가 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날씬한 몸을 갖고 싶으면 우리가 운동을 하죠. 그러면 운동하는 멋진 몸을 냉장고 앞에 딱 붙여놓고 뭔가 식욕이 너무 막 과다하게 당길 때는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나를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목록화, 시각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 꿈이 장애물보다 커야 되죠. 내 꿈이 어,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구멍들이 있다라면 내 꿈을 바퀴로 본다라면 꿈이 바퀴가 큰 트레일러 바퀴라면 그 구멍에 빠지지 않고 꿈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내 바퀴가 정말 작은 바퀴예요. 우리 뭐 캐리어 가방에 달려있는 작은 바퀴만한 꿈이라면 바퀴가 가다가 구멍에 푹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내 꿈이 반드시 이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커야지 그 장애물을 덤벙덤벙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화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회사와 제품,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멘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스폰서. 그리고 이 확신은 그냥 확신이 주어지진 않아요. 과거처럼, 그냥 어떤 얘기를 듣고 난 이거 확신이 왔어. 옛날에는 보여주는 식의 과거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막 통장도 보여주고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확신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닌 어떤 열정인데 동기부여인데 그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확신은 어, 지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확신은 믿음이거든요. 그 성경도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 내가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 결과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생겼으면, 그리고 회사와 제품과 이런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면, 그리고 이런 정확한 내가 듣고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져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의 초기 결과에 현혹되지 말라. 단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롱타임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숏타임으로 너무나 빠른 결과치를 원하고, 시작하자마자 돈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 결과에 현혹되지 않는 좀 인내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배우는 단계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은 롱타임으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치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다라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나 결단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 먹었어. 이 말은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난 어떤 생각을 바꾸느냐. 내가 이걸 선택한 내용에 있어서 내가 몰입하겠다라는 거죠. 올인하겠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어떤 장애물보다도 그 어떤 명분과 핑계보다도 나는 이것을 더 먼저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어떤 결단. 내 인생의 판을 바꿔보겠다라는 결단.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라는 결단.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지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결단.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변화가 될 겁니다. 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나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은 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스테미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모습, 우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를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텐코아라는 시스템, 내 개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가는 그 과정, 텐코아를 우리가 매일매일 실행한다라면 그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겠죠. 시스템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겠죠. 변화하겠다라는 건 내가 일반적으로 변화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테두리에서 변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변화하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거죠.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 21일을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을 때 습관이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했는데 나의 어떤 것들을 변화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변화해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성공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 행동을 습관화했다, 루틴으로 만들었다,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공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책을 읽기로 했어라고 한다라면 지속적으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지속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훅 읽었다가 그리고 나서 며칠도 못 가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모든 성공자들은 이 습관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탁월함이란 행위가 아닌 습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습관은 이렇게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준비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문 가방이라든지 우리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준비하는 툴을 준비하는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다. 준비를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사업 시작하기에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 초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음, 비즈니스 한다고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꼭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해본 사람, 제대로 안 해본 사람, 그리고 해봤긴 해봤는데 막 이상한 거 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안 됐으면 다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공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식당을 개업할 건데 식당을 망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기. 마이웨이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나 사업해봤어 하시는 분들이 나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으셔야 된다. 반드시 만나서 해야 된다. 너무 뜨거워서 열정이 막 솟아올라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이제 다 얘기하는 거죠. 제품 얘기하시고, 금액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내 생각처럼 따라와 주지 절대 않습니다. 그 시스템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창이나 계모임 등에서 분위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창회를 나갔는데, 어머,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아, 그래, 나 화장품 써서 그래. 그러면서 화장품 얘기 다 해놓고, 심지어 꺼내서 거기서 전체를 다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그 과거에 해봤던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우, 저거 안 돼. 아, 저 제품 별로야.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까지도 기피하게 되는 거죠.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끊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회에 초대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리고 속여서 데리고 오신 분 있고요. 조건부로 데리고 오신 분 있어요. 네가 와서 하나 들어주면 나도 하나 들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모셔오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셔라. 반드시 얘기하시고 1차 1대1 미팅을 통해서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벌 미팅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니즈 파악도 해야 되고 현실 점검도 해야 되고 1대1 미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전화로 얘기해가지고 누구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막 불러가지고 센터로 모시고 오시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다. 이제 센터에 오셨어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 막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원을 훅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 절제하셔야 되거든요. 통제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은 센터 시스템이 있거나 아닙니다. 오늘은 본사 시스템이 있으니 오늘은 랠리가 있고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나가서 빨리 매출 치는 게 더 먼저지? 하고 막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규율을 잡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센터 미팅이 막 강의가 돌아가고 있는데 바깥으로 다 나간다라면 이 시스템 자체가 실패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좀 리크루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의 좀 대단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시판단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돈 많아요. 저 사람은 잘 살아요. 저 사람 너무 바빠요. 저 사람 직장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무엇인가 찾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사과다운 용무와 복장도 여러분 딱 갖추셔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부부 후원으로, 중심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사업 초기에 요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꿈 가꾸기 진행해 볼게요. 그럼 꿈은 이제 사업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꿈을 가꾸는 거예요. 드림 빌딩입니다.
그러면 꿈과 꾸기에서 첫 번째가 욕구와 꿈이에요. 욕구는 꿈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어떤 꿈을 원해라는.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어딘가를 갈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욕구가 먼저 필요하고요. 나의 꿈에 대한 욕구 그리고 꿈을 설정을 했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 꿈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의 꿈을 설정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목표 설정으로 가는 거죠. 그럼 목표는 저는 꿈과 목표와 돈은 전 성분이 똑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면 꿈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또 뭐 부자가 되면 꿈도 이루겠죠. 꿈을 이루면 목표를 이루겠죠. 그래서 성분이 같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반드시 하시고 목표는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맞는 플랜이 나와요. 플랜을 설정을 하겠죠. 목표가 없으면 플랜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음.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려면 하나하나 레시피가 나와주는 것처럼 목표가 생겨야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 믿음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나는 해낼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과 꾸기 과정에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데까지 그냥 행동이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꿈에 대한 욕구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이 꿈을 나는 이룰 거야라는 그런 음, 드림 빌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 설정을 할 것이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거에 맞는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동은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꿈은 왜 중요한가? 어, 꿈은 디자이어라고 그랬잖아요. 욕구라고 얘기했는데 꿈은 왜 중요할까? 꿈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지 않을까요? 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상상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만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꿈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어디 가서 꿈을 얘기하면 아우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아우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꿈을 아이가 얘기하면 아유 철 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래서 꿈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살고 자기 자신과도 꿈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나는 이렇게 반드시 될 거야. 나는 비버리 빌리지에 살 거야. 이런 꿈들을 지속적으로 나 내면에 나와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 만들어지는 것이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사는 대로, 툭툭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하면서 내가 짜여진 삶을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라는 거죠. 이 꿈에 기간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목표가 돼요. 그 목표가 되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믿음을 다 갖고 실행하는 거죠. 이게 꿈입니다. 꿈은요, 구체적이고 간절해야 돼요. 꿈은 허황돼서는 안 돼요. 꿈이 두리뭉실해서는 안 돼요. 꿈이 막연하게 잡을 수 없는 꿈이어도 안 됩니다. 꿈이 잘 뭔지를 모르겠어.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은 구체적일수록 강합니다. 아주 명확해야 돼요. 어. 나는 어떤 집을 가지고 싶으면 그 집에 대해 선명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사진을 찍어 놓듯이 몇 평인지까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음.
구체적일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이루고 싶은 것일수록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이걸 이루고 싶다라는 이러한 꿈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꿈은 반드시 여러분 잊어버리셔는 안 돼요. 꿈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있잖아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휙 날아가요. 여러분 전화번호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명부도요, 명단도요, 핸드폰 안에 들어있으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꺼내서 적어보는 거죠. 꿈도 머릿속에 있는 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다. 그래서 이 꿈을 반드시 꺼내야 된다는 거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드림보드로 작성해 보시고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붙여두시고요. 눈에 앞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이 꿈은요.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꿈은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 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어, 정말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도 그 꿈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어요. 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지갑 속에 그 수표를 넣어놓고 다녔던 영화배우나 정말 꿈을 끊임없이 난 전 세계에 난 이런 정말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라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를 때까지 모든 게 이게 꿈이잖아요. 음, 정말 꿈은 이렇게 자신이 해낼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될까? 저 사람이니까 되겠지. 저 사람이니까 했겠지. 이런 명분을 계속해서 나에게 가져가는 거죠. 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유, 내가 되겠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을 내가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부모가 물려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 나는 몇 번째 실패했는데 내가 또 되겠어? 내가 괜히 하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얘기를, 나의 이런 정말 잠재의식에 그걸 집어넣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스테미 비즈니스 시작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빌 게이츠처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날아서 너무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다운라인이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자, 빌 게이츠는요,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오렌 버핏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하는데 35억, 40억을 합니다. 그것도 낙찰을 해서 순식간에 끝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자의 멘토에 대한 강력한 니즈가 있어요. 음. 내 평생에 배운 것보다도 이 사람과의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배운 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꿈을 이룬 사람들을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어,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도 이렇게 바라보는 이 순간에 너무나 위대함을 느끼잖아요. 그 어렸을 때 제가 꿈을 가슴에 한번 새겼던 말이 음,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이룬 분을 한번 가장 개인적인 것이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퀸틴, I love you.
네, 우리 영상은, 저 봉준호 감독의 영상은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런 세계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찬사를 돌릴 수 있는 저 마음이 정말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 자기 어릴 때부터 꿈을 이뤘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멘토죠? 그걸 보면서 자기 꿈을 계속 상상하고 온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룬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목표 세우기예요. 이제,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꿈을 드림빌딩, 꿈 가꾸기까지 왔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꿈을 갖고 어요 꿈을 세웠어요. 이제는 목표를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럼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목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목표는요, 목표가 있어야 내가 가는 곳을 정할 수 있어요. 목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정했을 때, 가는 곳을 정했을 때, 기차를 탈 것이냐. 그럼 그 기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어떤 걸 탈 것이냐, 택시를 탈 것인지, 무엇을 탈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다른 것들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목표를 그러면 세웠으면 3일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냥 또 한 달, 두 달 가는 게 아니라 333 법칙이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3일 안에 행동으로 옮기고 3주를 지속해서 습관으로 만들고 3주를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래서 3주를 지속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 3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 전문가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 10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전문가가 된다는 건 그 일을 10년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3일 안에 행동으로 옮기고 3주를 지속하고 3년을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찬란한 3년 후의 내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하는 일에 목표의 요건이 있어요. 목표는요, 크게 세우는 거예요. 목표가 작으면 도전할 가치가 없는 거죠. 목표는 크게 세워야 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냥 뭐 몇 개월 하고 말 그런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단기적인, 그리고 매일매일 목표. 목표는 정말 여러 각도의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간결한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 목표가 구체적이지가 않고 뭔가 두리뭉실하고 그리고 간결하지도 않아요. 너무 복잡해. 그리고 너무 허황돼. 이런 거는 목표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매일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액션 플랜을 정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어요. 그럼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운동 원리가 있죠. 나는 이 근육을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부위에 집중하는 거죠. 그 집중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 원칙을 하는 거죠. 그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한 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담한 대로 누구랑? 스폰서와. 스폰서와 상담을 했으면 그 상담 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담해놓고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스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꾸준히 가장 중요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꾸준히 될 때까지. 아프리카에 비가 올 때를 와달라고 기후제를 지내는데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오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음.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습관화하면 잠재의식이 바뀝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도 못한다라면 우리는 매일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990번, 9,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에디슨이 뭐 전구를 발명을 하고 뭐라고 해요? 9,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경험을 알아냈다. 방법을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실패했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9,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안 될까 봐? 나 이번에 직급 못 갈까 봐?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거죠.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저항이 생기겠죠.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래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항구에 정박해 있는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이 배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라고 배의 본질이 그건가요? 아니거든요. 배는 바다 정가운데로 나가게 돼 있는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파도가 이니까 바람이 이니까 그 저항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간다라면 그거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도전이 아닌 거죠. 자, 초기 사업자의 초기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브랜드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는 무조건 내가 과거에 아모레 화장품을 썼거나 다른 어떤 화장품을 썼다라면 브랜드 체인지부터 시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우리 제품으로 먹는 것이고 우리 제품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제품 화장품을 쓰시고 그리고 사업의 두 번째로는 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업 설명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스타트 트레이닝 BST에 이 방법이 나오죠. BST를 수료하시면, 사주과정을 수료하시면, 여러분, 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법을 다 여러분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 있어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초기 사업자들의 해야 될 것들, 초기 목표는 미팅 참석 등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포커스 인 해야 되는 거죠. 미팅 참석을 하셔야지만이 되는데,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그러면 거기서 딱 부딪히거나 거절을 당하면 부러지죠. 절망하죠. 좌절합니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탁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핸드폰 전기가 방전이 되면 충전해야 되듯이 시스템에 충전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코드 꽂는 거예요. 3개월 내의 목표, 3개월 내의 목표, 전 제품을 애용해야 되고요. 3개월 안에 전 제품 애용해 보는 거고요. 소비자를 구축을 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STP 해라 사업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소비자는 20명에서 25명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STP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홈미팅을 3개월 안에 홈미팅을 작게나마 홈파티 주최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업 설명과 센터로 초대하기예요. 내가 사업 설명을 했으면, 1대1 미팅, 내가 1대1 미팅을 했으면, 그 다음에 1대2 미팅, 나와 스폰서를 초대를 해서, 내가 스폰서와 고객을 초대해서 1대2 미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홈파티. 내가 2명, 3명 앉아서 홈파티식으로 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홈미팅도 돌아가죠. 이제, 다음 주엔 또 홈미팅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래서 홈미팅이 돌아가면 홈미팅 안에서 다시 또 그들을 센터 미팅으로 초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랠리를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초기 사업자의 초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목표한 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내가 배운다예요. 처음에 네트워크를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배우지 않아요. 다 하시는 말이 내가 알아. 그리고 아유 내가 나가서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셔. 네트워크 비즈니스 판매가 아니거든요. 판매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지 않으면 어떻게 돈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팔아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나요? 전 세계에 저는 몽골에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리고 도쿄에 일본에 나고야에 오사카에 후쿠오카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저의 정말 카자흐스탄까지 저의 팀이 형성이 됐어요. 저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팔아서 이 많은 곳에서 제가 팔로 다닐까요? 아니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구축을 했느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했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배운다. 무엇을?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비전을 배우는 거고요. 제품과 회사와 비전 시스템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내가 가르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어제 들었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지, 내가 그냥 배우기 위한 학생의 자세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선생님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내 파트너가 그 파트너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복제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복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복제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목표한 핀의 의미예요.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그것이 나를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해야 된다. 밥 프록터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요, 설레이기만 해서는 목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두려워야 돼요. 또 너무나 두렵기만 했어도 안 되는 거죠. 두렵고 설레이고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열정이 샘솟고 이러한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목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너츠앤볼츠 첫째 주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츠앤볼츠 첫 번째 과정에 사업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잘 숙지하시면 실수를 조금 줄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가꾸고 내 꿈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그 목표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첫째 주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